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263800입니다. 제가 주식 영상 하면서 처음으로 다뤘던 종목이 알서포트였는데요. 알서포트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서포트는 제가 처음 만든 거라 재미가 없으니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시면요. 2017년부터 봤을 때 매출은 증가세이긴 합니다. 2017년 매출 900억에서 2019년 매출 1012억을 찍었죠.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면 춤을 추고 있는데요. 2017년 겨우 6억의 영업이익에서 2018년 영업적자 마이너스 33억, 그리고 2019년 4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이처럼 춤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 손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번 분기를 보게 되면 더욱더 숫자는 좋지 않습니다. 매출은 감소하고 있고 대개의 숫자들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는 엉망인 이 주식이 왜 떴을까요? 바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그리고 이것은 디지털 뉴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로 영향받은 주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단순히 이것만 보기보다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반응이 온 것은 바로 오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3일로 예정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그 기대감을 반영할 만큼 탄탄한 기업인지 사업보고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회사의 개요를 보면 종속회사보다 모회사로서 오픈베이스가 먼저 보이고요. 오픈베이스는 바로 최대 주주인 기업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오픈베이스에서 떨어져 나왔죠. 주요 사업의 목적을 보게 되면 따로 추려놓지 않고 정말 다양한 것을 그냥 나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뭐하는 기업인지 알 수가 없었죠. 사업의 내용에서도 너무나 광범위한 수준의 IT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데이터 사업,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사업, 그리고 서비스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황에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게 되면 서비스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위 쉽게 알고 있는 SI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사업이라고 명칭된 것은 스토리지 제품 판매업, 그러니까 하드웨어, 실제 실물인 하드웨어가 있는 것을 구성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검색 솔루션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꼭 비전공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제가 아는 수준에서 부연 설명을 해서 드리면 SI는 소위 일반적으로 외주 개발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걸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리지는 기업에서 내부 데이터 저장과 가공을 목적으로 자체 서버 등을 구축할 때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검색 솔루션의 경우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진 데이터를 가공해서 도출해 낼 때 효율성과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업 구조와 함께 매출의 구조를 함께 보게 되면요. 하드웨어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역대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요. 2017년과 2018년에는 50% 중후반을 기록하긴 했지만 2019년에는 64%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 1000억 원에서 무려 650억 원이 하드웨어 매출이죠.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SI 관련된 매출입니다. 17% 비중으로 172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17년에는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궁금해진 것은 부서는 데이터니 서비스니 엔터프라이즈니 이렇게 나눴는데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이 기사는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그 현황과 미래를 좀 조망해 본 기사인데요.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업은 SPSS 판매와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 구축, 그리고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사업은 델 EMC 제품 판매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축, 그리고 서비스 사업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사례로 이걸 좀 보게 되면요. 이것은 데이터 솔루션의 자사 홈페이지인데요. SK텔레콤의 챗봇 개발에 관여하기도 했고요. 국민은행의 클라우드 PC 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고, 보험개발원의 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사업 부서와 실제 프로젝트를 좀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요. 빅데이터 관련 구축이 SK텔레콤의 챗봇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융권 매출은 당연히 국민은행 관련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요. 중앙기관 관련 매출은 보험개발원 혹은 대법원, 행정안전부 이 같은 프로젝트 관련 매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인 매출이 연결되는데, 여기서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사업에서 언급한 델 EMC 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델 EMC라고 했을 때 EMC의 경우에는 델이 인수합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EMC 자체는 기업용 저장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본 실적과 연계해서 보자면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개념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물인 저장기기 설치와 같은 것도 함께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하드웨어 판매가 바로 이 같은 EMC 제품일 것이고 그 위에 데이터 구축 서비스를 얹어서 판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IT의 상세로 들어가자면 분명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과 금융기관의 시스템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구축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잘 모르겠다면 그냥 SI 업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드웨어까지 하니까 일반적인 인식에서 가지고 있는 SI와는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야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실제 판매 조직을 보게 되면 금융사업, 공공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나왔던 SPSS라는 소프트웨어, 이게 통계에 관한 소프트웨어인데 학부에서도 사용될 만큼 유명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에 관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영업본부가 담당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 외의 내용이 앞에서 본 것과 유사하게 짜여진 구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상에는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 조직은 고객군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간소화된 매출표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 매출이 상승한 줄로만 알았었는데 2016년을 보니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6년까지 상승했던 매출이 2017년, 18년 빠졌다가 2019년 회복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자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5기부터의 매출을 쭉 보게 되면 5기부터 매출은 상승세에 있다가 2016년 엄청난 상승을 기록한 다음 2017년 떨어졌고 2018년 회복했다가 2019년에 2016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2015년에서 16년 저렇게 확 뛰었는가? 2016년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해봤습니다. 기사는 앞에서 봤던 그 기사의 앞부분인데요. 데이터 솔루션은 2016년 7월 모회사인 오픈베이스의 자회사 데이터 솔루션을 합병했습니다. 이 데이터 솔루션이 원래 데이터 솔루션이었고 이 데이터 솔루션에서 SPSS의 판매와 예측 분석 컨설팅 사업을 담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병을 했던 원래 데이터 솔루션의 경우에는 바로 오픈 SNS라는 사명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SNS가 먼저 오픈 베이스에서 분할을 했고 그 이후에 데이터 솔루션을 합병을 하면서 오픈 SNS의 이름을 데이터 솔루션으로 바뀐 것이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2016년 상장을 위해서 합병도 진행했고 그러면서 매출을 끌어올렸다가 그 이후에 무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군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같은 의문을 조금은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외형 확장의 배경에는 합병에 따른 효과라는 게 업계 중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연결된 도표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2016년 뛰어 올랐다가 그 이후에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고요. 수익성의 경우에는 2016년 3.9%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후에 2017년 0.6%, 2018년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표에 이어서 숫자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앞에서 본 것처럼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흐름은 전혀 다르죠. 매출 원가율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2018년 90%로 가장 좋지 않았고 2017년 85%, 2019년 86% 수준이었습니다. 앞에서 분기별 매출을 봤을 때 딱히 19년과 17년을 묶어서 볼 만한 매출 구성은 없었기 때문에 이같이 매출 원가율이 출렁이는 요인이 특별히 한 사업부의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IT 기업치고는 매출 원가율이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다른 IT 기업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관비의 경우에는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대동소이했고요. 영업 외 활동에서도 보게 되면 나머지 비용은 출렁이고 있어서 연속적 관점에서는 살펴보기 어려웠고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꽤나 높은 수준으로 높아져서 한번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바로 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14억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서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기사에서도 딱히 검색이 되지는 않더군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요인으로 당기 순손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일단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출이 늘고 있던 것도 아니고 당기 순손실까지 발생했던 상황이었는데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는 게 인상 깊긴 했습니다. 실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당기순이익과 별개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시점상 봤을 때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확보가 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유동 자산에서는 유형 자산의 증가가 눈에 띄었는데요. 아마 추가적인 사무실 임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에서는 단연 단기 차입금의 증가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 부채에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단기 차입금의 비중입니다. 이 같은 운영 정책 탓인지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제가 다루었던 기업들에 비해서요. 좀 더 최근 자료를 통해서 이 같은 추세가 유지 중인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2020년 1분기 보고서를 보면 매출은 다소 감소했지만 다행히도 매출 원가율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작년 동기 170억 수준에서 올해 163억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율도 감소했는데 86% 수준에서 82%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판관비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의 경우에는 확대폭이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 7억
1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손실 역시도 15억이나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 비용 부분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단기 차입금이 많았기 때문에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업 활동이 부진하다 보니까 1분기 보고서상에서 봤을 때도 자산과 부채 모두 쪼그라들었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줄었고 매출 채권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도 줄었고 부채 총계도 꽤나 감소하게 되었죠. 이 같은 와중에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PEF를 통해서 투자한 기업이 상장 폐지에 놓인 코스닥 상장사 EMW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EMW를 검색하시게 되면 거래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를 종합해보면 사실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 긍정적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대기업과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하드웨어까지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회사가 양에서도 그리고 질에서도 모두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시도했던 투자는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뜨고 있는 이슈,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자면 기업 전체로는 힘들지 몰라도 주가 부양은 가능해 보이는 맥락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과거에 한국고용정보원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판 뉴딜의 사업에서 이 같은 정부 사업이 가장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만큼 과거에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서 장점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가 살짝 기대를 받으면서 뜨긴 했었는데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그때 회복하지 못했었고요. 그러다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언급과 함께 유동성 장세를 맞아서 점프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주가 상승세에 있죠. 며칠 전부터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모두 나갔군요. 개인만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희망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차주 월요일 한국판 뉴딜 발표와 함께 실제 데이터 솔루션이 정부 사업을 좀 더 표면적이고 가시적으로 입찰되고 수행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제가 역사적 거래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거래량을 뚫고 더 많은 거래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비교해 볼 만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봉으로 봤을 때 어제 7월 9일 동국 SNC와 오늘 7월 10일 데이터 솔루션의 그래프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둘 다 모두 장 초반에 뛰었지만 상한가를 찍지 못하고 조금씩 내려왔고요. 다만 데이터 솔루션은 어제 동국 SNC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흘러내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사한 종목에서 유사한 흐름을 가졌던 알서포트나 가비아와 비교했을 때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오늘은 그래서 알서포트와 가비아와 비교해봤을 때 대장주가 데이터 솔루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풍력 관련 대장주 역할을 했던 동국 SNC가 7월 10일 오늘 장에서는 눌렸다가 오후에 힘을 받았던 만큼 데이터 솔루션도 월요일 정부의 발표 그리고 주가의 흐름 여기에 역사적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실적에서 본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판 뉴딜에 관련된 주식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업 보고서에서 언뜻 수출 관련 내용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 한국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글로벌에서 실력을 발휘하면서 기업도 주가도 성장하는 데이터 솔루션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